로율님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모은 겨울 슈즈 중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어떤 코디로 이 슈즈들을 신고 다녔는지 실제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광고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에르메스 반목 부츠입니다. 뒤에 이렇게 지퍼로 여닫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지퍼 부분이 좀 노출되어 있으면 약간 고급스러운 맛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똑딱이로 지퍼 부분을 이렇게 감싸줘요. 에르메스의 말 안장의 모양에서 따온 듯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에르메스 로고가 각인이 돼 있고요. 발목 부분에 묵스나피아 이 모양으로 앞에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게. 여긴 이렇게 또 선이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뒤꿈치다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굽은 이렇게 두꺼운 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밸런스가 상당히 좋다. 바레니아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에르메스 브랜드 역사 골라줄게 해서 설명드렸죠. 자, 이게 스크래치에도 되게 강하고 웬만큼 조금 긁힌 거는 이렇게 문질러주면 그 스크래치 부분이 없어집니다. 약간의 재생을 할 수 있는 가죽 같은 느낌? 밑창 부분은 이렇게 블랙으로 모두 돼 있고요. 가로선으로 미끄럼 방지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코 모양을 보면 이게 약간 투박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앞에가 상당히 얄쌍하게 이런 모양으로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딱 투박하게 신어야 되는 룩에 신어도 코디가 잘 되고, 오늘 코디는 약간 얍상하게 신어야 되는 코디다 뭐 이래도 이게 코디가 잘 돼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다 섭렵할 수 있는 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형태가 상당히 잘 빠졌습니다. 7년 전에 구매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구매할 때 230 얼마 주고 구매했던 것 같아요. 에르메스에서 기본적인 휴지 가격이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겨울 반목 부츠다 보니까 조금 더 가격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슈즈입니다. 진짜 아끼는 슈즈예요. 겨울에 거의 이것만 주구장창 신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건 소재가 되게 특이해요. 실크 소재고요. 자가드 같은 느낌으로 다크 브라운 바탕에 주황빛 실크 광이 나는 무늬로 수가 놓아져 있습니다. 섬세하게 놓아져 있어요. 중국 청나라의 사신들이 신었을 법한 디자인? 프랑스 궁정 시절에 궁전에서 왠지 신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오묘한 거예요. 뒤에 지퍼로 이렇게 여닫게 돼 있고, 안쪽에는 상당히 부드러운 양가죽으로 이 지퍼 부분이 뒤꿈치나 발목 부분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한 겹 덧대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도 양가죽으로 덧대어져 있고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점은 여기에 여닫이 지퍼가 있고 여기 앞에는 선이 돼 있고 또 장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옆에 운동화 끈 매는 것처럼 이런 장식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특이한 점이 이게 굽이 여러분 진짜 신고 다니는 거라서 좀 바닥이 더럽습니다. 근데 굽이 기타 피크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생겼고, 이 굽 때문에도 더 좀 매력을 느껴서 제가 구매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디올 제품이고, 런웨이에서 모델들이 딱 신고 나온 거 보고 하우스 오브 디올에 제가 출시도 하기 전에 이거 구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들어오자마자 그냥 바로 갖고 온 슈즈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있어요. 어제 한 번 갔다 왔거든요. 평소에 노래를 부르지 않다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게 되니까 이 목이 쉬어가지고 제가 오늘 목소리가 약간 터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 컬러가 네이비 코트에도 어울리고 블랙으로 다 입고도 어울리고, 그다음에 뭐 화이트, 아이보리 뭐 모든 컬러랑 다 잘 어울려요. 되게 신기한 컬러입니다. 사실은 이거 구매할 때 이거랑 똑같은 디자인으로 하늘색 바탕에 핑크색의 이 수가 놓아져 있는 슈즈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훨씬 더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이걸로 갖고 왔습니다. 굽의 높이는 얼마 되지 않아요. 4cm로 보시면 되겠네요. 단화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다니실 수 있어요. 근데 앞에가 스틸레토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신으면 여기 새끼발가락 부분 쓸린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또 한 치수, 반 치수 더 크게 구매하는 것도 발이 너무 커 보이는 느낌이 또 있어서 그냥 딱 맞게 구매를 했어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이 디자인이 너무나 실용적이고 탐이 나서 2개나 컬러를 구매했습니다. 이자벨 마랑 부츠인데요. 이 컬러가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했기 때문에 헐리우드 파파라치 컷 같은 거 봐도 이 컬러 진짜 많이 신고 다니시거든요. 토프 컬러예요. 신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블랙 컬러까지 구매를 했어요. 이 당시에 제가 마이테레사였나요? 네타포르테였나요? 거기서 구매를 한 것 같아요. 한국의 백화점 매장에서는 60만 원대에 판매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쇼핑 사이트에서 50만 원대에 구매를 한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이 너무나 인기가 몇 년 동안 많았기 때문에 세일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나오면 바로바로 팔리고 그런 부츠였기 때문에 잘 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에르메스고 디올이잖아요. 근데 이자벨 마랑은 캐주얼 프렌치 시크 브랜드인데 여기서 60만 원 넘게 주고 이 부츠를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던 거죠. 이 굽의 높이는 뒷부분은 6cm라고 말씀하시는데 거의 지탱이 되는 높이 정도는 요 높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5cm, 4cm 뭐 그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편하고 제가 이 부츠 2개는 파리에 한 달 동안 여행 갔을 때 챙겨갔었어요. 주구장창 이 부츠를 신고 다녔었죠. 발도 별로 안 아파요. 이 부분도 가죽창으로 되어 있고 제가 매장에서 그 직원분이 설명해 주신 걸 들었는데 맨발로 주로 이 부츠를 신고 다니시는데 좋은 가죽창으로 되어 있어서 통풍도 잘 되고 발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츠를 산 지도 거의 6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주구장창 한 달 내내도 신고 다녀보고 겨울에도 자주 신는 부츠고 하니까 냄새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저 개콘 거 아시죠? 그냥 가죽 스웨이드 냄새만 나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정말 고약한 발냄새를 한번 맡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식초 냄새 같은 거 나지 않아요? 청국장 식초 냄새 같은 거, 발효된 냄새. 그런 냄새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이 컬러는 아무데나 신어도 어울릴 만한 컬러죠. 블랙은 뭐 더 할 말이 없죠. 이거를 첼시 부츠라고 하죠. 이 부분이 좀 디자인 잘 되어 있는 게 이 부분이 앞으로 조금 내려오면서 라운드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다리의 길이가 짧아 보이지 않은 느낌을 줘요. 가늘어 보이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블랙이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을 줍니다. 제가 이걸 더 많이 신고 다녔습니다. 이 후각의 피로인가? 아니네요. 비슷하네요. 아니에요. 안 비슷해. 이게 더 상큼해요. 제가 프랑스에서 요거를 한 달 동안 신고 다녔거든요. 발냄새가 나진 않아도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의 차이가 좀 있네요. 다음 부츠는 로코코율에서 판매했던 유리굽 스웨이드 부츠입니다. 다 솔드아웃이 돼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데 앞코 모양도 그렇고 이 옆 쉐입도 그렇고 나무랄 데가 없는 쉐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발목 부분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좁아지기 때문에 여성스러운 느낌을 준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굽도 이렇게 투명 아크릴로 되어 있어서 신비로운 느낌? 미우미우나 프라다 같은 데서 이런 굽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 슈즈는 상당히 가벼워요. 그리고 스웨이드도 되게 고급스러운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슈즈는 직접 만든 건 아니고 바잉을 해온 거였는데 안에도 이렇게 양가죽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 또 지퍼 부분을 이렇게 살이 바로 닿지 않도록 처리가 되어 있죠. 이 밑에는 고무창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명품 브랜드에서 이런 컬러를 사기가 되게 망설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항상 신고 다니기도 그렇고 이렇게 중요한 자리나 이런 데 신고 다니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컬러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때 제가 가격이 얼마였나요? 20만 원 초반이었나? 10만 원 후반대였나? 예전이라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지만 그 정도 가격을 주고 이런 퀄리티에 이런 컬러는 시도해볼 수 있잖아요. 제가 바잉을 한 거지만 평소에 엄청 잘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샤넬 그 블루진 컬러 그 컬러랑 되게 비슷해요. 그 가방이랑 요거랑 같이 하고 다니면 딱이죠.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부츠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돈을 번 과정이나 그 성장 과정 같은 거를 남긴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20대 말까지 본의 아니게 일이 너무 많아서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저의 꿈도 이룰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제가 목표로 했던 30살 전에 30평짜리 아파트를 사자. 이 꿈을 이룬 다음에 돈을 악착같이 모으다가 맨 처음으로 산 명품 제품인 거죠. 되게 재밌게도 그 다음 산 브랜드도 팬디였어요. 그리고 정말 웃긴 거는 그 다음에 샤넬 여름 샌들 사고 그 다음에 처음 샀던 가방이 또 팬디 가방이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팬디의 열렬한 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겨울만 되면 블랙 롱 부츠를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예쁜 게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30만 원이라도 40만 원이라도 마음에 드는 걸 사는 스타일이라서 팬디 매장에서 이 부츠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지? 이게 스웨이드가 아니고 누벅이라는 소재예요. 이 부분이 니하이로 올라오고 이 뒷부분은 무릎이 접히는 그 관절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딱 바로 아래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신고 있으면 되게 유니크해요. 이 굽을 보면 이게 원래 다 블랙이었거든요. 근데 밑에 굽이 하얘졌어. 요거는 비닐에 안 싸놨고 역시나 이 부분이 굽이 하얘졌네요. 왜 그런 걸까요? 이 밑창까지 하얘졌어요. 닦여요. 이게 곰팡이나 이런 거 아닌 것 같은 게 딱 이 위까지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까매집니다. 닦으니까. 다행이네요. 정말 시급했네요. 이게 앞굽이 되게 높아요. 근데 조금 불편한 점이 이 앞코가 이렇게 들려 있잖아요. 이렇게 수평으로 넣고 봤을 때 여기가 땅에 닿고 여기가 좀 들리게 돼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거 되게 불편해요. 좋은 점 뭐냐면 이렇게 앞코가 3cm, 2.5cm 뭐 이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키가 엄청 커 보입니다. 제가 165, 166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이걸 신으면 177, 178cm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같아 보이죠. 그리고 이게 니하이로 되어 있으니까 다리가 더 훨씬 길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장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지퍼가 이렇게 밑에 부분을 열어서 발이 이렇게 싹 들어간 다음에 이거를 조여주면 발목이 좀 가늘어 보이는 정도까지만 이 통을 잡아주는 거죠. 무게도 꽤 돼요. 그래서 오래 신고 걸을 순 없어요. 이거는 거의 산지 되게 오래된 부츠예요. 이게 그 당시에 200 얼마였던 것 같아요. 슈즈로만 돈을 얼마나 쓴 건가. 근데 뭐 한 10년 전에 산 것도 아직까지 신고 있고 뭐 그러니까 20만 원짜리 나이키 운동화 매년 사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뭐 그거 하나만 사시진 않잖아요, 다들. 그죠? 약간 지금 현타가 오려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또 보고 상황에 맞게 신으면서 얼마나 또 행복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질문이 많았던 부츠입니다. 제가 코디할 때도 되게 자주 신고 니하이 부츠 나올 때마다 보여드렸던 부츠잖아요. 스튜어트 와이치먼입니다. 자, 이 뒷부분은 스판 재질로 천으로 되어 있고 앞부분은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굽은 3cm? 그리고 여기 스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에 달라붙어 있어서 날씬해 보여요. 이거는 100만 원이 조금 넘은 가격으로 제가 샀던 것 같고 스튜어트 와이치먼이 이 부츠로 되게 유명합니다. 여러 가지 컬러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역시나 니하이 부츠들은 관절이 접히는 부분, 그 부분들 위에까지 올라가면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밑에 딱 떨어지는 길이로 되어 있고 이 무릎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오는 이 단차를 두고서 이렇게 되어 있죠. 안젤리나 졸리가 여기 부츠를 컬러별로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고 안젤리나 졸리가 신은 거 보고 저도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신은 듯 안 신은 듯 되게 편하고 겨울에 정말 많이 신게 되는 부츠예요. 제가 명품에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 산 제품들을 보면 계속 일상에서 신기에 약간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 제품 자체로만 봤을 때 되게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는 거를 사게 돼요. 근데 이 패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이제 명품에 대해서도 더 많이 접하게 되면 내가 이 명품의 이 아이템을 일상에서 어떤 때에 어떤 코디에 얼마나 자주 스타일리시하게 적용하면서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것에서 좀 눈이 뜨이게 됩니다. 물론 이 브랜드가 훨씬 더 나중에 나온 브랜드고 나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제가 저렇게 블랙 롱부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부츠를 샀다는 거는 처음부터 저걸 안 사고 이걸 알았다면 이 부츠를 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거죠.
그 팬디 부츠를 구매했을 당시에 그 비슷한 시기에 제가 또 요거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선물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미추. 너무 형태가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지미추는 항상 보면은 되게 섹시한 디자인을 내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발등에서 시작해서 복숭아뼈 바로 밑에서 딱 끝나가지고 발과 발목을 분리해주는 해부학적 분리를 보여주는 스타일의 굿디 슈즈가 한참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뒤쪽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버클 부분에 골드 색깔로 되어 있는데 자연적으로 변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약간 빈티지해 보이네요. 그냥 변색이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멋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이자벨 마랑이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거는 뭐 생로랑 스타일 락시크고 이런 거는 프렌치 시크, 프리한 스타일, 뭐 쉬폰 옷 같은데 어울리는 부츠입니다. 요거는 스키니진 그리고 뭐 가죽 자켓 그런 거에 어울리는 스타일이죠. 근데 제가 이거 신고 정말 너무 그 아픈 일화가 있는데 10년 전이었나요? 그때 홍대 거리를 밖에 걸어 다녔는데 요가인가요 지금? 아스팔트가 이렇게 패여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남자친구와 지금 남자친구 얘기하면 안 되나요? 마술프가 첫 남자니까 뭐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분이 그렇게 되게 빨리빨리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힐을 신은 여자친구가 있으면 너무 빨리 걸어가면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꺾이면서 거의 이 복숭아 뼈 부분이 땅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딱 꺾인 거예요. 와, 진짜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지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막 울었어요, 길바닥에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서 자는데 저희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16살이 돼서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보고 싶네요. 그 까미랑 항상 같이 잤거든요. 근데 제가 자면서 너무 아프고 이게 부어오르고 막 이렇게 참고 있다가 결국에 제가 막 울었어요, 자다가. 그러니까 우리 까미가 이렇게 옆에서 자고 있다가 잠 덜 깨서 그 눈으로 이렇게 저를 얼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언니 걱정돼서 너무 보고 싶다, 정말. 그런 아픔이 있는 구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저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은 그런 아픔을 겪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제 개인 소장 명품 구두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 슈즈인데요. 디올 펌프스입니다. 여러 영상에서 항상 소개해드리고 웨딩 촬영에서도 되게 많이 신는 슈즈잖아요. 레드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 너무 자주 말씀을 드린 슈즈라서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우리 까미가 그렇게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나서 까미가 어떻게 이제 가게 됐냐면 평소와 좀 다르게 좀 애가 기력이 떨어져 보이고 좀 아파 보이고 점점 이렇게 숨을 쉬는 횟수가 너무 이렇게 가쁜 숨을 자꾸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폐암이 진행 많이 됐다. 암세포가 번식하는 형태가 빠르기 때문에 길어야 2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2달밖에 시간이 안 남았구나. 근데 결과적으로는 2달도 못 살고 갔어요. 근데 가족보다도 더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이죠. 저는 이제 반려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다들 그러시겠지만 나와 같은 생명체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가족이니까. 폐암 환자들이 쓰는 정말 병원용 의료기기를 샀어요. 한 500만 원짜리였는데 이제 그때는 그 가격이건 뭐건 가장 효과가 있는 좋은 제품을 사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서 산소로 공급을 해주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 독일제 제품이었습니다. 그 기계도 사서 항상 이렇게 코앞에 틀어주고 치료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저도 거의 7주 동안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까미만 너무 힘들게 수술받고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가게 된 거죠. 조금 더 미래를 볼 수 있었다면 좋게 하다가 그냥 갔을 텐데 그 부분이 되게 후회가 되는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눈물을 참기가 되게 힘드네요. 상큼하게 다시. 그 이후에 가고 나서는 이제 뭐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3달 동안 거의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엉엉 울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우울증이 오면서 건강도 상당히 악화가 되고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이 너무 괴로우니까 쇼핑이나 예쁜 것을 봄으로써 기분을 업시키고 환기시켜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자, 이 제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얼마나 제가 절실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늘색 폼폼이가 달려있고 은색 비즈들이 이렇게 다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 안에도 큐빅도 있고 진짜 난리가 납니다. 스터드도 박혀있고 뒤에 또 이렇게 핑크색, 여기는 고무줄로 되어 있고요. 어디 하나 부분도 방심할 수 없는 디테일을 가진 슈즈입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 재밌어요. 스스로 감정의 바닥을 치는 그 순간 한번 겪고 나면 자기가 맞다고 믿었던 것들을 깨부수고 조금 더 한 번 더 경험에 의해서 시야가 넓어진다. 좀 이런 뭔가의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션에서도 제가 이런 과감한 것을 시도할 수 있는 뭔가 계기가 되었던 거죠. 제가 이런 거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심리적인 그런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되게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입은 이런 패션에도 어울리네요. 자, 이 제품은 돌체앤가바나 제품이었는데 신어보니까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돌체앤가바나 슈즈들이. 그래서 이 형태와 똑같은데 이 디테일들만 다른 이 슈즈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즈의 마법사의 도로시 슈즈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핑크 스팽글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이드에는 양가죽으로 마감이 돼 있고 귀여운 이 단추. 마음을 뺏겨서 이 메리제인 티를 구매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슈즈가 편한 이유가 얇은 굽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가 둥근 코로 되어 있어서 귀여운 느낌을 줘서 사게 됐습니다. 정말 진짜 동화에 나오는 그런 슈즈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까미를 잃은 슬픔, 그런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시도한 두 가지 로율님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들로 함께 만나요. 기다려 주실 거죠?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이유라트.